자, 31번 볼게. 이거는 빈칸 추론으로 원래 relativity, 상대성 요 부분이 빈칸이었던 문제였어. 자, 상대성은 작용을 한대.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정신의 일반적인 메커니즘, 그 작용 기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어떤 사고, 결정, 이런 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래. 그럴 것 같지 않니?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변 상황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다. 그거야. 이건 수식어지 많은 방식으로 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렇구나 해서 탑픽 센텐스를 줬어요. 그래서 요거 주제문은 일단 눈에 띄게 형광펜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가자. 여기 지금 딱 보면, 예시에다가 but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예시 중에서도 이게 이제 대조에 해당한다고. 물론 이제 여기도 예시인데 그 예시 안에서도 이게 조금 이게 좀 더 나눠보면 다 예시야. 예시인데 이게 조금 포괄적이고 그 스페시픽한 거 두 가지를 대조를 해주고 있는 간단한 구조라 순서 괜찮아요. 글 순서. 그리고 주제문 나왔지? 요지 순서 빈칸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또 그래서 여기 주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좋은 것 같아. 정신이라는 거는 비교라는 컴패리전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선택을 만든다. 그지? 그러니까 정신은 상대성이란 걸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선택에 따라 비교를 해보고 뭔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되게 요약문 같은 거죠. 중간값을 선택한다는데 이 제목 괜찮은 것 같지? 자, 그래서 연결사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역접하나 순접하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완식이야 이름이.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보여줬냐면 그 상대성은 또한 affect 영향을 준대. 우리의 waistline 허리 둘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에는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올소를 썼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우리는 we decide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이 먹을지 결정을 한다. not by but by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주제문 simply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여기서 function은 밑에 해설지에는 함수라고 돼 있는데 function이 함수라는 뜻도 있지. 선생님 생각에는 기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섭취를 하느냐라는 그런 함수로서 또는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로서 음식을 먹는 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but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 그 대안들, 대체물들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즉,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 make decision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밑에 요 부분이잖아. make choice 또는 make decision by comparison 요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실험 연구 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약문도 줄라면 줄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이게 다잖아.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요거 substitute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게 대체물 보충물이란 뜻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comparison, relativity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요게 요거를 좀 더 구분을 하면 요 단어 자체가 요거랑 이게 주제문이라 했으니까 좀 더 구분하자면 요게 이제 요거에 서로 애시당초 추론 근거를 줬었던 거라고. 이거밖에 없어. 문제 날려면. 나머지는 그냥 여기 진짜 쉬워. 그래서 순서만 보면 돼. say ho 이제 예시 시작하는 거다. 여기가 이제 진정한 예시지. 이거는 이제 결론을 먼저 준 거 아니야? 제네럴하는 말로.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버거들 메뉴에서 가격이, 아니, 이거 온수구나. 무게가 8온스, 10온스, 12온스 뭐 이렇게 되는 거 선택을 하는데, 우리도 보통 어떤 거 하니? 중간값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래, 서양 사람들도 그런가 봐. 10온스 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완전 만족, 식사 마지막 말미에. 근데 우리 옵션이 대신에 이번에는 10, 12, 14, 그러면 이번에 12를 고르는 거 아니? 2온스 더 먹는 거야. 우리가 와닿진 않아요. 2온스가 어느 정도 양인지는. 하여간 좀 더 많이 먹었어. 다시 또 중간 거를 선택을 하고 또 뭐 똑같이 이퀄리하게 해피하고 만족하고 뭐 식사 말미에 이렇게 된 거지. 비록 뭐라 할지라도 더 먹었잖아. 우리가 더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똑같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건 요 위치 남문장 더 많이 먹은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and, i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건 did not need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더 많이 먹는 걸 필요로 하지는 않아.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and it 하면 이게 좀 틀리잖아. 그지? and we did not need it 이렇게 가야겠다. and it이라고 바로 쓸 수는 없겠네.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이라 이거야. 우리가 일상의 nourishment, 영양 공급을 얻기 위해서 또는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만큼 불필요하게 추가로 더 많이 먹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선택에 영향을 준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만족해버린다. 이렇게 된 거지. 예시가 완전 쉽죠. 낼 게 없어 여기 낼 게. 이거 순서밖에. 그치?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성, 상대성 뭐래? 정신의 작동 원리. 끝. 예시. 우리는 좀 일반화된 걸로 표현해 볼까? 대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저걸 똑같이 쓰자. 얼마나 먹을지 의사결정. 밑에 예시가 이제 먹는 거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80, 12가 있으면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대조, on the other hand, but 이런 거 주고, 이번에는 10, 12, 14가 있으면 역시 이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족을 한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지는 않았던 거다. 뭐 이 정도 되는 거지. 됐지? 자, 32번이 괜찮아요. 이 질문은 별표를 하나 더 해보자. 빈칸인데 또 빈칸을 내도 좋고 내용 좋아. 개념 역시 두 가지로 쪼개놨어. 마지막만 좀 다시 정리를 할게. 자, philosophical activity, 철학적 활동은 이게 원래 빈칸이었던 무지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말이 어려워. 철학적 활동, 무지의 인식. 별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진리 탐구거든. 근데 뭔가 진실을 찾고자 하면 일단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내가 모르니까 뭘 더 찾아봐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니? 나는 다 알아. 그럼 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도 어설프게 해서 다 아는 것 같아. 더 안 해가지고 폭망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뭘 모른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지? 공부도 꼼꼼하고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여간 타펙 센텐스를 줘버렸어. 그래서 철학자의 thirst, 갈망, 뭐 갈증이니까 욕구라고 해야 되겠지? 지식에 대한 이 갈망은 뭘 통해서 보여지냐면 attempt to find better answer to question. 그치? 질문에 대한 보다 나은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철학자는 항상 뭔가 알고 싶어야 돼.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결국은 항상 뭔가 더 좋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철학자야.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러한 해답들이 never found, 발견이 안 돼도 끊임없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이건 배경 지식인데 철학이라는 건 결국 뭐였냐면 과거 고대부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사실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서 골똘하게 연구해보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사고하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한 게 철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철학은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화하면서 답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뭐야? 무지의 인식. 이해되지? 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이것도 뭐 연결사가 될 수는 있어. 색깔 이거를 쓰지를 말을까? 이따가 다른 색깔 써야 되니까 연결사는 요걸 다른 걸로 해볼게. 여기 왜냐면 두 개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치? 자, 동시에 여기서 추가가 된 거잖아. 열거 또는 대조. 철학자는 알아. 이제 뭐도 아냐? 이건 무지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서 이건 아니구나. 무지에 대한 인식이 요 뒷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철학자는 뭐 답이 안 찾아져도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철학자가 아는 거는 being too sure. 너무 확신하는 거지. 그것은 can hinder. 방해할 수 있대. 다른 보다 나은 가능성, 즉 해답의 발견을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말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interrupt, 우리가 가장 뭐 쉽게 볼 수 있는 interrupt 이런 것도 되겠지만 하나 이 체크 이쪽에다 쓸까? 저기 있다. 한글 조금 메모해 줘야 되잖아. 체크도 억제한다, 방해한다는 뜻이 있어. 오케이? 뭐 obstruct, 가로막다, 뭐 block하고 비슷한 말이야. 뭐 단어는 이거 하나 참고로 해보자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거는 이제 뭐 구조적인 거는 뭐 계속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이긴 하단 말이지. 저거를 뭐 색깔을 맞춰보지 뭐. 철학 활동, 은 무지의 인식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지의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 다음에 철학적 활동으로 답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철학자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도 될 것 같지. 끊임없이 질문에 대한 보다 나은 답 추구라고 볼 수 있잖아. 끊임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저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야. 답이 없을지라도 답을 추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t the same time 너무 확신하는 것은 어떤 답 찾기에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지 뭐.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답을 추구하는 거고 너무 확신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 됐지? 자, 뭐 그래서 이 철학적인 대화 다이얼로그에서 이게 밑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지식의 습득, 철학적 활동은 그래서 이 사색과 토론을 통해서 지식의 습득을 하는 거라고. 그 참가자들은 이번에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네. There are things 뭔가가 있다는 거를 알아요. They do not know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럼 봐봐. 이게
이게 바로 무지에 대한 인식 아니겠니? 맞지?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무지에 대한 인식이잖아. 뭐 여기까지 하지 뭐 이렇게 얘기지. are aware 하지 알다 인식하다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철학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지?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는 표현.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개념 있잖아. 뭐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 빨강, 파랑. 그 빈칸 추론 다 가능하다고 보여줘요. 또 다른 빈칸. 그 순서도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the goal of the dialogue.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이 두 문장을 붙여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바로 보였지? the dialogue, a dialogue. 문법적 근거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철학적 대화의 목표는 뭐냐면 당연히 지식의 습득 아니게 더 나은 해답 찾는 거 아니겠어? 위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 Arrive at a conception,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발견하고 알아내는 거야. What did not know? 몰랐던 걸 알아내는 거야. 또는 그 전에는 역시 이해하지 못했던 걸. 당연한 얘기겠지. 철학은 답 찾는 거, 지식갈망이라며. 그치? 그럼 지금은 1번 얘기를 하는 거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거를 뭐 좀 더 구분을 해보자면 요 1번, 2번 있었어. 그러면은 지시대에 대한 갈망 1번. 그 다음에 너무 확신하는 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거든. 이거 안 좋아 라고 했으면 이거 1번 얘기인 거지. 그치? 다음에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학교에서 부연 설명을 가고는 있어요. 이 위에 걸로. 거기서는 철학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무슨 철학이 있냐고. 그치? 철학 과목 자체가 없어. 학생들은 종종 사실적인 질문들로 공부를 하고, 그지? 정답이 있는 딱 떨어지는 거. 철학은 사실 답은 없는 거거든. 생각해보고, 저희 가끔 물어보는 그런 거잖아.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learn specific content, 구체적 특정한 content, 내용을 배워.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나열된. 걔네들은 요구되지 않아. 철학적 문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색하고 질문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흐름이 바뀌네. 우리나라 역시 무지의 인식이지. 이게 인식인데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무지의 인식이 뭐하는 좋은 방법? 철학 활동, 즉 새로운 지식 습득. 지식을 습득하는 요게 즉 철학적 활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상기를 시켜줄게. 철학 활동은 지식 습득이야. 그리고 대화, 토론, 사색 이거 있었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로 비교를 보이게. 자, 그래서 완전 괜찮고 그러면 이번에는 요 순서 however 요 문장의 순서 있잖아.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맞춰볼까나? 그럼 이게 직접 문장하고 뒤집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직접 문장은 애들한테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지. 그런데 우리 철학자들은 안다는 거지. 이렇게 지식 습득에서는 철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여기 이제 다 합치면 애들이 배워. 즉, 지식 습득을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게 철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게 철학적인 과정의 출발점이잖아. 무지의 인식.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야,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요 이어지는 거였네. 그지? 그래서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그래서 지식과 이해는 발달이 된다고. 그지? 사고와 토론, 대화를 통해서, 즉, 철학적 다이얼로그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해, 지식 습득이 된대. 그래서 putting things into words makes things clearer. 그러니까 뭔가를 말로 옮기는 게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항상 말로 표현을 해봐야 돼.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 그 개념은 되게 모호한 거기 때문에 네가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말로 표현을 꼭 해보란 말이지. 글로라도 쓰든지. 특히 요약해서. 연결사가 하나 더 있었네. 그래서 학생들은 결론 must not be afraid. 두려워하면 안 돼. 뭘? 두 가지. 잘못된 거를 말하는 것을 또는 말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걔네가 옳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 없이. 그리고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이거 being too sure 이건 오히려 안 좋은 거였잖아. 철학적인 이 과정, 활동 과정에 있어서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지의 인식을 통해서 즉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잘못된 것도 그냥 막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무지의 인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지의 인식에서 출발하니까 그 부분 자체를 몰라도 괜찮다고 용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뭐 무지의 인식이다 이러기보다는. 그래서 너무 걔네가 맞다고 확신하는 게 없이 확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나온 것처럼 너무 확신하는 거는 오히려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 무지의 인식의 그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결국은 무지의 인식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를 녹색으로 연결을 해주고 오히려 학생들이 철학 활동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를 원래는 다 파란색이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쪼개놨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파란색, 여기를 녹색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 하여간 지금 우리가 빨간색 부분이 다 무지의 인식이라 그래서 이 무지의 인식 부분을 연결을 쭉 해서 요거만 좀 집중을 좀 해주면 되겠어.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요지도 좋지 않니? 그지? 뭐 이거 너무 티나니까 무지의 인식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모르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너무 확신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풀어줘도 될 것 같고 무관한 문장은 철학적 활동 역시 무지의 인식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의 인식 요거는 좀 추가로 마지막에 했던 거 요거 잘못된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옳다고 확신이 없이 말한 요게 지금 같은 얘기라고 보자고 이게 무지의 인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순서를 봤을 때는 뭐 내용적으로 좀 쪼개놓은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뭐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두 번째 단락은 철학적인 대화, 뭐 담론에서 역시 똑같은 거지. 참가자들은 무지를 인정한다. 뭐 인식하고 있다. 인정? 인식? 자신들의 무지를 인식하고 있다. 뭐 그래서 역시 이 철학적 대화라고 하는 거의 목표는 몰랐던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을 이해하는 거라. 그지? 그 도달한다는 게 개념에. 자, 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세 번째 단락 소재가 바뀌었어. 소재 자체가 달라. 그지?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고, 그지? 그래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지를 않고 대신에 특정 컨텐츠 내용을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however는 요 학교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일부러 요 분량 때문에 이렇게 쪼개놓은 거야. 이따가 이쪽에서 다시 우리 묶어서 볼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게 정확히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요 밑에 내용도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원래는 가야 돼. 학교부터 여기까지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같은 얘기니까 문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 다 사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그냥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넘버링도 이따 확인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접을 주시는 거 아니야? 역접을 주고, 그런데 빨간색 가야 되네. 무지에 대한 인식이 지식 습득에 되게 좋은 방법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철학 문제라고 하는 거를 해결을 요구받지 않아. 즉, 무지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도 요구받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저 요구받지 않고 그냥 특정 학습 내용만 학습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철학 뭐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뭐 그래서 여기 또 뭐 한 두 문장 정도는 일단 패스하고 인과관계 therefore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두 가지였던 거 아니야? 요거요, 요 부분. 그지? 1번, 2번 이렇게 하자. 여기다 옮겨서 쓰면 됐을 것 같으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나눴었던 거 요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지식의 갈망이라고 하는 1번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니까 이 철학자의 어떤 지식 추구, 진리 추구, 즉 철학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확신하는 거 이거를 경계하는 거잖아. 확신하는 게 안 좋다라고. 이게 지금 결국 두 번째 이 녹색에 해당되는 무지의 인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지? 그대로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녹색 뭐 그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넘버링을 굳이 잘못했다. 여기 이렇게 그래도 이 at the same time 때문에 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마지막 부분하고도 이거 너무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 이쪽도 녹색 파트에 해당은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철학 활동 결국 뭐 풀어서 상수를 해준 거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부연 설명 형태로 재진수를 해주는 거고 여기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필자의 주장이 나온 거 아니냐? 여기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해줘라. 해서 요지 자체는 학생들한테 이런 철학적 활동부터 해서 답 찾도록 해줘야 된다. 어떤 모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확신하는 거 없이 예시당초 무지인식을 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고. 자, 순서도 좋고 매우. 그러니까 순서는 요거 however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통이지만 요거 3번 끊어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33번이야.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s are those.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은 경험들이야.
어떤 경험이냐면 bring joy, 즐거움, 영감, 일종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이런 이제 감정이지. 이런 이제 경험의 감정은 고통을 bearable,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대. bear가 참다, 견디다잖아. tolerable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감정적 경험들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야. 어떤 선택과 행동이냐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게 전치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고 이건 의미상의 주어지. 지금 뭐 대충 말은 알겠는데 조금 반복되는 느낌 있지 않니? 왜냐면 봐봐 이게 이런 정서적인 경험이 결과라며. 그러면은 원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서 정서적 경험을 갖게 된 거고, 그런데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와? feel happy, 행복감을 느끼는, 즉 이거랑 비슷한 얘기 아니야? 중복으로 정서적 경험, 행복한 느낌. 그래서 말단의 원인은 뭐야? 우리가 선택과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면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정서적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중복해서 이렇게 앞뒤로 써줬어, 인과관계를. 자, 뭐 그래서 when you look at happiness through spiritual filter,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깨달아요. 그것,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게 약간 부정, 뭘 의미하는 건 아니래? 고통이나 마음의 상심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not, absence는 결국 뭐야? 있다, present,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presence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고통의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안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고통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밑에 여기 보면은 여기다 뭐 표시를 해보면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없다. 이건 아니다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요. 요거 이게 직전에 게 일반 진술, 그러니까 이게 보충 설명인데 포괄적이고 예시로 스페시픽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에 또 이게 분사 구문이다. 요 시링이라고 하는 게 요 주어. 뭐 as every parent니까 또 단수 취급해야 되잖아. as he or she sits 이렇게 되겠지. 문법에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 그러니까 아픈 아이나 다친 아이하고 함께 앉아 있어서 그런 모든 부모들은 알게 된대. 심오한 기쁨, 그러니까 대단한 기쁨을 아는 거지. 버블로 원래 거품이잖아. 막 차서 넘치는. 언제 그 아이가 begin to heal, 치유되기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통이 있는 상태잖아. 근데 엄청 좋다는 거 아니야. 기쁨,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 문장 일반화 시킨 거야. 요게 간단한 example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치? 이게 바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감으로 흘러 넘치느냐라는 그것인데, 그 행복감은 더 강렬해지는 거야. intense. 더 강해져. 뭐 하면서 여기 빈칸이다. 우리가 그 행복감을 그 이전에 suffering, 고통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왜 무슨 수상식 같은 데서 그 좋은 일이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치? 울기도 하고 그런 게 뭐 그런 거 아닐까나?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 고통을
견딜만하게 행복감이 해주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거는 그 행복감을 더 배가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요지에도 보면 마지막 문장에 이 정신적 유전자라는 말까지 우리가 안 봤는데 과거 경험과 대조해서 훨씬 더 큰 기쁨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본 상태야. 됐지가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다시 준 거잖아. 이 스페시픽한 예시에 대해서. 여기 문법적 단서가 simple example이란 말을 줬고 됐지? 자, 그래서 experiences such as this. 이것도 뭐 또 search가 있어요. search. 그지? such as. 위의 것과 같은 경험들은 해서 또 이게 계속 문법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여기는 소재 자체가 이제 topic sentence로 좀 바꿔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this가 이 앞에 simple example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요 하여간 뭐 이런 경험 있잖아. 그 전에 고통하고 비교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낀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림빅 시스템 밑에 있어. 변연계의 화학물질 아카이브 기록 저장소 안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지. 저장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정신의 기록.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한글로 먼저 표시해 볼게. 위에서 나온 이런 경험 자체가 변연계에 기록이 된다는 거는 변연계는 우리의 정신에 기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매번 뭐뭐 할 때마다 네가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행복감은 처음에 뭐였어? 어떤 그런 행복감을 가져오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행복감을 느낀 거였지. 그 저장된 행복감이라는 감정. 변형계에 기록이 된다는 게 뭐가 기록되는 거야? 변형계에 그 감정, 즉 행복감이 기록이 된 거잖아. 그 저장된 그 감정은 활성화가 되네. 다시 활성화되는 거지. 네가 뭐 하면서 더 깊은 기쁨으로 흘러넘치면서 가득 차면서 네가 기억했던 것보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순서대로 이렇게 가자 보면 이게 행복감을 또 경험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이전에 기록돼 있던 행복감이 그지? 이게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오케이?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행복감이라는 게 다시 활성화돼서 떠오르는 거라고 되어 있지. 그런 행복감이. 그지? 그런데 이때 이거하고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전 거랑 또 비교를 해보니까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문장 Your spiritual genes, 너의 정신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너의 행복으로 가는 생물학적 보물 지도다. 원래 빈칸이었던 거지. 말이 좀 어렵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정신적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변연계에 기록된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요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 과정 자체가 얘가 역할이 뭐였어? 이거잖아. 이거를 뭐라고 패러프레이징 해준 거냐면은 행복으로 가는 보물지도. 여기를 뭐 표현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했는데 쌤이 개념은 그거지. 행복한 경험이 정신에 기록돼 있어서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면 그 전에 기록된 행복감이 다시 소환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현재 행복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더 지금 행복감이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물지도야. 행복감 훨씬 더 증폭해주는 역할을 이 변형계의 정신적 유전자가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 정신적 유전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지. 이해되겠니, 여기? 자, 그래서 윗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문장은 완전 똑같은 건너잖아. 그치? 어, 일단 뭐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경험, 정서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좀 다른 얘기로 뭘 했었니? 얘가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 그래서 뭐 이거 또 다시 한번 준 거 아니야? 이게 이거를 뭐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요게 결과 나오고 원인 나오고 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이 중복인가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렇게 가야 되겠지? 행복을 초래하는 경험이라는 게 원인이 되어서 이거 두 개를 묶어야겠다. 관계사절이니까 그게 더 통일해야지 편하겠네. 그런 거는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정서적 경험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행복을 초래하는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경험이 발생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행복을 초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저장된 거 소환돼가지고 더 행복해진다. 오케이? 지금 몇 번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예시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중요한 건 기존 거하고 비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고통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사실 또 좀 다른 얘기지. 그 전 행복감하고 비교하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한마디로 과거의 경험이야. 이게 꼭 뭐 고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요 부분은 그 전에 고통이었고 요 밑에 부분은 또 뭐가 돼? 그 전 행복감이었단 말이지. 이 단어도 기억을 해줘야 돼. 고통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 이전 경험, previous experience일 뿐이야. 됐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주고 일반 진술로서 얘기를 한 게 이전의 고통하고 대조를 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예시가 된 거고 이거는 그 이전의 행복감하고 비교를 해서 더 큰 깊은 행복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여기가 비교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내가 또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봐. 그러니까 결국 핵심 자체는 뭐였냐면은 행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고 우리 정신 속에 그래서 이게 새로운 행복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록된 게 다시 요거하고 플러스 돼서 활성화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려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새로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지. 됐어. 이게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적시가 또 중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저렇게 좀 개념 정리를 확실히 구분을 좀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있잖니. 이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어? 도입 부분인 거지. 그지? 토픽 센텐스는 마지막이야. 근데 여기다 해놓은 이유는 뭐 근거가 빈칸 추론이 충분히 직접 문장하고 비교해서 가능하잖아. 그래서 빈칸은 매우 좋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자체도 더 일반화시킨 요 밑에 거랑도 같은 얘기이기도 하단 말이지. 저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라고 봐야 되겠지? 이것도 같이 표시해서 연결해 놓죠. 이게
활성화돼서 비교가 되는 거라 더 이게 여기 더 행복해진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색깔 좀 나눠볼까? 이게 행복감이라는 게 더 강렬해지는 거가 여기 보면은 너가 훨씬 더 깊은 즐거움, 행복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신적인 유전자에서 하는 일이 이 행복감으로 행복으로 가게 하는 지도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 윗부분도 볼까? 여기 대조하는 게 뭐가 되냐? 여기는 그 profound joy라고 하는 게 더 심오한 행복감이라고 하면 여기 그 비교하는 거는 여기 내용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픈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친 애가 치유되기 시작. 이게 합쳐야 되는 거잖아. 이거 기존 상황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다고. 그래서 요 문장 빈칸과 문장 삽입은 여기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서 요거 과거 경험이야 고통이나 행복만 얘기하면 되고 둘 다 들어간 포함된 거 어휘는 뭐 중간에 쭉쭉쭉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34번이야. 얘는 별표를 한번 해볼게. 딥프라이 그지? 튀긴 음식 얘가 더 맛있어 블렌드 음식보다. 상대 개념이니까 안 튀긴 거 아니야. 즉 그냥 순한 맛, 그지? 튀기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날 거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은 당연히 얘보다 맛이 덜 하잖아.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며.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들, 애얼은 다 그런 음식에 대한 맛을 발달시킨다고 그런 취향을 갖고 있겠지. 일단 뭐 도입 같지? 구체적이고. 그래서 fatty food, 즉 deep fried food이 fatty food이잖아. 지방 가득한 음식은 cause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두뇌가 옥시토신을 발산하도록 초래해요. 어디로? 여기로 건너뛰어야 돼. into the bloodstream. 혈류, 즉 혈관 안으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요거는 동격으로 콤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얘는 뭐냐? 분사구문이야. 얘는 PP. 즉 다 옥시토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지방이 있는 음식은 두뇌가 옥시토신을 혈류 안으로 발산하도록 초래를 한대. 그런데 그 옥시토신은 뭐냐면 강력한 호르몬이야. 카밍, 진정시키고 안티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그를 릴렉싱 역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편안해지겠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치?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말이 된대. said. 뭐로? 아드레날린의 반대. 아드레날린은 흥분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뭐 원신들 같은 경우 그런 지문에서 싸울 때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하여간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hence 그래서 이런 음식을 페리풋을 어떤 용어로 comfort food이라고 한대. 위안 음식. 그지? 먹으면 마음에 위로를 받는 음식. 이게 다 같은 거지. 이렇게. 도입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도입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도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세부적인 걸 합쳐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토픽 센텐스를 준 미괄식의 형태이니까, 뭐 얘도 그냥 뭐 구체적인 부연 설명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밑을 좀 더 볼게.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장의 삽입 요거 있지? 우리는 심지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을 수도 있대. 됐을지도 몰라. innately, 그지? innate, 그지? 뭐 에러에 붙이면 되겠지? 선천적으로 어떻게 타고나냐면 너무 많이 먹도록. 이게 뭐 일단 빈칸이 될 수는 있고 요게 밑에 이제 여기 올소가 있잖아. 이것도 올소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가능한데 요 이 too much 해당하는 게 여기서 이제 표현해 놓은 요 두 가지 요거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선두가 된다. 여기를 포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다시 볼게.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어떻게 타고나?
너무 많이 먹도록 타고난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동물하고는 달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최대한만 적정하지 않고 과식하도록 태어나는 거야. 그 이유도 우리 알잖아. 배경 지식으로. 과거에 그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엔 여기도 나오지만 음식이 항상 부족했다고. 근데 현재처럼 음식이 풍족해진 건 불과 200년 안팎. 그러면 인간은 진화적으로 200년 안에 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아직도 수렵 채집인들의 두뇌를, 즉 과거였던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놓는 그러한 두뇌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 이게 그 얘기야. 자, 하여간 뭐 이게 빈칸이 가능하겠고 이거 다 가능하겠다고 뭐 추론 근거도 되고 서로 상호 추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음식은 되게 scarce, rare, 희소했어. 그치? 그래서 음식 along with 뭐과 함께 뭐 소금, 이건 탄수화물이지, carbohydrate, 뭐 지방과 함께 이런 영양분이지. 음식은 hard to get, 얻기 어렵지. 그리고 the more you got, 네가 더 많이 얻으면 the better, 더 좋은 거야. 항상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게 추론의 근거를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뭐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지? 여기에 녹색을 다 같이 묶을 수 있는 거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린 선천적으로 너무 많이 먹게 그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이 네 가지 모든, 세 가지 모든 것들, 뭐 음식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겠지. 인간의 식단에 필수적인 거래. 세 가지 요거구나. 그 탄수화물, 지방, 소금 요거. 그리고 그것들의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때, 즉 희소할 때 많이 먹으려고 하겠지? 요거지. 이게 많이 먹으려고 한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것도 뭐 이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 좀 지저분하면 화살표는 굳이 안 해도 돼. 이해가 뭐 잘 되면 그냥 둬도 되는 거잖아. 같은 색깔을 맞춰줄까? 나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 자, 뭐 그래서 이것도 could never get too much는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저런 음식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때는 너는 결코 너무 많이 먹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직역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해석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건 지울 거야. 쓰지 말고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cannot to라는 이중부정 표현이 있어. 아무리 뭐니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지. 요 해석을 해놨더라고. 네가 아무리 많이 get 해도 cannot이니까 could never 결코 지나치지 않다. 즉 너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아. 왜? 항상 음식은 제한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많이 먹도록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다음 사람들은 또한 hunt down animal, 동물 사냥을 해야만 했고 gather plant, 식물을 채집해야만 했대. 음식을 위해서. 그지? 그런데 그 행위, 그것은 많은 칼로리를 써버려요. 필요로 하는 거지. take은 취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음식을 얻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많이 낭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지. 조금 다른 얘기지. 이거는 제한됐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식을 얻는 행위 자체가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니까 최대한 많이 먹도록 타고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거 한 문장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오늘날로 넘어왔잖아. 여기 이제 but 뒤에 있지? 부연 설명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요거 이제 위치로 나누려고 옛날에 이런 상황이었고 오늘날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나누는 건데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볼 때는 topic sentence는 이 법부터 두 문장 소까지 합친 걸 topic sentence라고 보면 돼. 자, 하여간 오늘날은 근데 다르잖아. 그치? 우리는 have food at every turn. 모든 턴, 방향에 음식을 타갖고 있어. 그러니까 도처에라고 하면 되겠다. every turn. 그러니까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점들, 장소들, grocery store, 식료품점인데 carry out food은 들고 나가는 음식, 뭐 이렇게 간편식 같은 거지. 싸갖고 와서 먹는 거. 아,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런데 but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 says that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야? 오늘날엔 음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제한되지 않고 음식이 결국 뭐야? 이게 어번던트하다는 거잖아. 그지? 스케어스하지 않단 말이지. 그런데 그 깊이 뿌리 박힌 이게 뭐 쉬운 말로 하면은 딥 루티드고 아니면 뭐 몸에 깊이 배인 이 원시인이지 케이브맨이 원시인의 사고방식은 뭐라고 말을 하냐 원시인 정신이 We cannot ever get too much to it 요거는 또 투투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수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투 자체가 그냥 수식어라고 봐야 되겠다. 원인 결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또 역시 먹을 것을 너무 많이 가질 수 없다라고 선천적으로 진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는 먹을 투머치 너무 많은 것을 get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요 위에 나오는 could never get too much 요거랑 같은 말이긴 하지. 뭐 사실 표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항상 뭐 음식은 부족하다라든지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음식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수 없다. 뭐 그런 개념 있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글로 표현하자면 충분히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패러프레이징 이 부분 빈칸을 준다면 자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요거 fairy food 얘기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갈망 crave for는 뭐뭐에 대한 갈망 열망 뭐 eagerness 이거랑 같은 말이지 eagerness for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아마 actually 사실은 우리 몸에 건강하고자 하는 attempt, 시도일지도 모른다. 즉 생존인 거지, 생존. 서바이브를 하고 싶은 생존적인 선천적인 이렇게 봐야겠다. 이거를 이게 서바이벌 인스팅크트지. 생존 본능이다. 이게 원래 빈칸이었던 거고. 그치?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면은 요 actually be survival instinct 뭐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으네. 이런 개념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빈칸이라서 또 빈칸을 주지는 이거는 뭐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길게 쳐놓은 거는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가면서 비교를 좀 해보고 이것도 이걸로 해야겠다. 저거 지저분하니까 뭐 그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걸로 빈칸이 될 수는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별거 없잖아.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 하여간 뭐 과다하게 기회가 되면 최대한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뭐 주제 일단 가장 좋아. 왜? 미과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부족했던 과거의 유전적인 어떤 설정으로 그래서 뭐 불량식품, 과식 이런 걸 좋아한다. 뭐 제목 형태는 이유가 되겠지. 왜 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crave, 갈망하느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또는 너무 많이 먹는 이유. 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뭐 또 굳이 구분을 하면 위에 첫 번째 단락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거고 이거는 많이 먹는 거니까 이건 뭐 수정하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부연이라고 해. 그치? 이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거. 이거는 많이 먹는 거. 그게 이유는 생존 본능이었다. 뭐 이러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얘는 튀긴 음식에 대한 기호가 다 있고 그래서 이 지방이 가득한 음식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옥시토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보다 위안 또는 위로 음식이다. 위안을 주는 음식. 뭐 이 정도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즉, 이 튀긴 거 지방 많은 게 위안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열은 다 할 거 없이 다 좋아라 하신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식량이 항상 부족했었고,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충분히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었지. 그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식 확보에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됐었다. 그러니까 역시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1번에다 붙여야겠다. 이거는 그지? 식량이 부족해서 너무 많이 먹을 수 없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붙여야겠다. 빨간색을 이것도록 구분해야지 전체에 포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다름, 즉 음식이 풍부, 어번던트해. 자, 그런데 선천적으로 우리는 과식을 하도록 타고남. 그지?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갈망하는 거는 생존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세하게 좀 다르지. 많이 먹는 거랑 건강 좋지 않은 거랑은 조금 다른 거지. 하여간 공통적인 거는 이게 선천적이다라는 게 생존 본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과식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조금 다른 거고, 그치? 하여간 요거는 내용은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요것만 좀 구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건강에 좋지 않은 거 첫 번째 해달라, 좋아라 해요.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결국 이것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잖아. 저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많이 먹도록 또 타고나요.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도 계속 그래. 왜? 우리는 선천적으로 과거의 진화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진화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지? 자, 그 다음 35번을 볼게. 자, 간호사는 hold a pivotal position in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피봇이라는 게 그 중심점을 얘기해. 뭔가 원 같은 것도 딱 가운데 있잖아. 하여간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 정신건강 돌봄 체계에서. 아, 그렇구나. 하여간 간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그리고 간호사들은 are placed at the center, 중심에 놓여져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의사소통망 중에서 딱 가운데 있는 거야. 연결, 전달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야, 간호사가. 그래서 이유가 나온다? 두 가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걔네들의 높은 수준의 접촉, 환자와의. 아무래도 간호사가 의사보다 환자를 더 자주 만나잖아. 그 다음에 또 뭐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간호사들의 잘 발달된 관계, 다른 의료 전문직,
프로페셔널은 뭐 의료 전문직 정도 되겠지? 의사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간호사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심 센터에 있단 말이야. Because of this,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this는 사실 앞문장 전체 다인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여기 this, 여기 this, 여기 this가 있어. 그걸 좀 구분을 해보자. 순서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걸 근거로 순서를 찾아야 되니까 하여간 이것 때문에 간호사가 play a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 한대. 뭐에서?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이게 inter는 사이에서고 between 이 disciplinary는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얘는 학문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종 학문 분야의 의사소통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진짜 학문일 수도 있지만 뭐 종합병원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무슨 외과하고 내과하고 협진을 해야 될 수 있을 때 간호사들이 그 중간 다리를 놔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 디스는 어쨌거나 여기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니? 그래서 이걸로 연결해서 요거 다음에 요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요거까지 가긴 해야 되겠지만 요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mediating role, 중재 역할이야. 중재 또는 중개, mediate, 중간, medi가 미들이고 at를 만들다잖아. 중간을 만들다, 중재 역할이래.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들하고 환자들하고 케어러는 이제 뭐 보호자 정도 되겠지? 아, 위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학제 간의 학문 분야 사이의 역할, 중간 역할을 했다면 여기는 의사, 환자, 보호자 사이의 중간 역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디스가 요거야. 요게 미디에이팅 롤이 요디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요거는 뭐 조금 그렇더라고. 하여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뭘 수반하냐면 이것도 translate A into B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집단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언어로 옮기는 걸 수반한대. 그러니까 환자들 사이에 의사들 사이에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그거를 의사가 쓰는 말 환자가 직접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 사이에 쉽게 풀어서 해주고 뭐 그 반대 개념도 있고 지금 그런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어떤 언어냐면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to people. 그지?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understandable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who have different ways 다른 방법을 가진 이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환자나 의사나 보호자는 그 이해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는 언어로 옮겨준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 디스. 이건 근데 highly sensitive and skilled task야.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색깔을 뭐 좀 구분해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 translating부터 그지? 요 끝까지 직전 다 역시 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핵심만 보자면은 뭐 핵심만 보기 어렵다. 이거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다 가야 되잖아. 그냥 트랜스레이라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지? 결국은 서로 다른 이해 방식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수용 가능한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고? 되게 고도로 민감하고 숙련된 일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건 요거라고 translating this 단수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뭘 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attention, 관심이야. 대안적인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대안적인 견해에 항상 관심을 갖는 거고 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이해. 그래서 얘가 뭐 제목 자체는 간호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거 아니야? 중간에서. 그치? 그래서 간호사는 일단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관리다고. 그래서 뭐 소통을 돕는다. 여러 뭐 사이에서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멘탈 헬스 케어에서 뭐 제목을 뭐 이렇게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맥상 뭐 어휘를 좀 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저게 딱히 엄청 좋지는 않아 얘는. 그 무관한 문장이 진짜 뭐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나마 미디에이트 뭐 이런 말 하나는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표시는 해놨지만 대신이라 알터너티브 뷰는 이거를 뭐 추론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도 뭐 크게 뭐 도입이야 주제문이야 뭐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뭐 그나마 가장 뭐 가까운 문장이 요거라서 요걸 뭐 토픽 센텐스라고 뭐 이렇게 잡아놓긴 한 거야, 위치도. 앞에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추적 역할하고, 그래서 뭔가 학제간에 뭐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뭐 학제간 이런 거보다는 환자, 의사가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부연 설명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여기는 거기 그 간호사가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그지? 그것 때문에 요 두 번째 문장, 학문 간의 소통에 뭐 도움을 준다, 뭐 중추적 역할이다, 이렇게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호사가 이번에는 뭐다, 중개 역할을 한다. 뭐 사이에서? 뭐 의사, 환자, 보호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이거는 이제 뭘 수반하냐라고 했냐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또 얘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우 뭐 민감하고, 그다음에 숙련된 일이다. 그지? 뭐 이것도 다 쓰면 너무 다 열거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만 정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해봐. 이거는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꼼꼼하게 해석만 잘하면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주제 정도 파악하고.